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똑부러지게 해결해드릴 보험 불만 타파의 박세랑입니다.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자분들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암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신다는 갱신과 비갱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무해지 보험 알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또 추운데 또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또 춥다고 실내에만 계시는 것보다 따뜻한 시간대에 나오셔서 산책 같은 거 하시면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덕균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그 암보험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면서 기타 어떤 보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잘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훈입니다. 올해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현석입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암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원인 1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암보험에 있어서는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준비 잘 할 수 있는지 오늘 꿀팁들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석훈 전문가님, 암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지 좀 오래돼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우리가 뭐 백신이다, 뭐 먹는 약이다, 막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암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접촉을 최대한 적게 하고 하게 되면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하지만 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미국에서는 네. 이것을 과거에는 이제 1980년도인가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각해서 이런 바이러스 백신을 암 백신을 만들려고 했지만 당연히 실패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이제 과학 그런 저널을 보게 되면은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한 1000개에서 네. 1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발생하는데 그 우리의 그 면역 세포들이 그거를 이제 죽이는 거지만 어떤 뭐 특정 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어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금 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네.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암보험을 이렇게 가장 많이 가입하는 또 이유가 있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5명 중에 2명, 또 여성분들 중에는 네. 3명 중에 1명, 그리고 거의 3명 중에 1명은 암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어떤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보다 암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남성은 5명 중에서 2명, 여성은 3명 중에서 1명 정도 암에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암보험 준비를 잘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이 남녀 성비에 따라서 걸리는 암도 살짝 다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암 관련돼서 어떤 정보를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네. 나중에 이제 집을 사면 어디 살고 싶으세요? 집이요? 네. 서울에서 무조건 서울 어디 살고 싶습니다. 서울 어디 살고 싶으세요? 서울 어디 살까요? 아니 우리가 다 생각하는 곳이 있잖아요. 뭐 강남 쪽이라든가 네. 학군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통이 좋은 뭐 그쪽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혜택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몰려 있으니까 서로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순위가 있어요. 네. 많이 발병하는 암들이 있는데 그 암들에 대해서
암보험이 제대로 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그 많이 발생하는 암들에 대해서 암보험들이 좀 보험금을 적게 주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암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남녀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위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순이고요. 남성, 여성으로 따로따로 봤을 때는 이제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여성은 이렇게 또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남성, 여성 생식기암, 대장암, 뭐 유방암, 갑상선암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전립선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암이 발생했을 때 내 암보험이 제대로 된 보험금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암과 폐암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성분들은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암들을 잘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은 걸리는 암이 다르다는 점은 잘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요즘은 아무래도 치료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생존율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암 진단을 좀 늦게 받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기 검진을 다들 하시잖아요. 건강 검진을 회사에서도 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분들은 나라에서 몇 세 넘어가면은 반드시 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 검진 때문에 조기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치료가 굉장히 되어져 있었고 치료가 이제 조금 과거보다는 잘 치료가 되고 있고 예전에는 입원 수술을 먼저 했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먼저 수술을 하고 싶겠습니까? 통원을 하면서 약물 치료하고 방사선 아니면 항암, 네. 우리 표적 항암 그런 항암, X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존율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생존율도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전문가님,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막막하기에는 매한가지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아버님하고 제가 아버님 이제 식도암 네. 같이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같이 병원도 다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 그 과정이 있어요. 결국에는 잘 먹질 못하다 보니까 네. 체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정말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좀 말라가는 게 보였어요. 아마 이 암 환자분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본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작년에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 네. 병원에 있다 보면은 또 이게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환자하고 또 가족들하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보고 스트레스가 있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문제적으로 세 번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치료 같은 것들이 우리가 더 고급 치료를 받고 싶은데 결국엔 돈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보험금보다 적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난감한 상황에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병원비가 적지 않아요. 그죠? 병원비가 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암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정기 검진을 했다. 나라에서 이때 받으시라고 했던 검진을 다 받으신 경우에는 거의 90% 가까이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네. 문제는 이제 새로운 치료에 대한 부분, 즉 급여와 비급여가 나눠지는데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건강보험에서 안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커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비라든가 간병비, 요양비용 등 많은 경제적 지출이 있다는 점은 잘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만약에 암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까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모두가 이제 뭐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발병률이 네. 높으니까 대비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분들이 가장 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냐면 저를 포함해서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뭐
술, 담배를 많이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암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암이거나 보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암이거나 형제 자매가 암일 경우에 이렇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각 암별로 해서 뭐 몇 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네. 어떤 가족력에 의해서 혹시나 우리가 암이 발생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암보험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을 조금 일반 네. 그런 암보험 가입보다 좀 많이 가입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진단금을 조금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로 살펴봤을 때 2배에서 9배 정도 더 암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내가 기존에 있는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만약에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회사마다 내용도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20개 넘는 회사가 있는데 네. 전체를 다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몇 특징 있는 회사들만 네. 그냥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사, B사, C사 뭐 이렇게 4가지만 이제 비교해드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성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이 최대가 5천만 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 보면 되고 좀 글씨가 좀 작게 나오지만 이제 갑상선암 관련된 게 이제 유사암인데 이게 1,000만 원 정도라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고해감, 재진단암,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것들 지금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바로 입원하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니까 표적 항암 치료라든가 항암 방사선 치료라든가 그리고 네. 암 입원 일당이 아니라 암 통원 일당이 있어요. 요즘은 통원해도 입원이 아니라 통원해도 주는 특약이 있으니까 요 3가지는 조금 있는 회사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네. 성인 같은 경우에 암진단비 최대치가 5천만 원, 갑상선암 관련된 유사암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여러 회사를 비교해서 좀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마다 장점과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준비하시기보다는 회사를 좀 꼼꼼히 비교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제는 보험료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갱신형으로 준비하냐,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냐,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이제 일정한 것이냐 아니면은 올라가는 뭐 네. 5년마다 10년마다 올라가느냐 이렇게 갱신형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당연히 고정금리를 더 좋아하세요. 변동금리보다 이제 고정금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비갱신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비갱신형이 이제 갱신형보다는 조금 더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60대 전까지는 네. 비갱신형의 암보험을 권해드리고요. 네. 60세 넘으신 분들은 장기 갱신형, 한 20년 갱신형 또는 한 네. 15년 뭐 이렇게 그 2가지를 다 설계받아서 비교받아 보신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결국에는 큰 보장을 받고 싶은 보험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다달이 몇 년간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를 선택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적은 분들, 60대 이하인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 60대 이상인 분들은 장기 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암보험 준비할 때 좀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까요? 이거는 역시 또 아까 갱신형, 비갱신형처럼 네.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돌려받는 거를 너무 좋잖아요. 사실 뭐 상조 보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험들 그리고 또 무슨 적립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돌려받으면 너무 좋은데 네. 보험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는 개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보장인데 순수 보장형이 5만 원이라면 만기 환급형은 한 뭐 특약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 13에서 한 15, 18까지 될 수 있어요. 오. 19만 원 네. 가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년간을 내서 언제 돌려받냐면 보장이 끝나는 90세나 100세 돌려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20만 원씩 20년을 내게 되면은
한 4,800 되거든요. 네. 4,800을 예를 들어서 100세 때 받게 되면은 지금 내 나이를 대비했을 때 뭐 한 40년, 60년 뒤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에요. 차라리 5만 원 정도로만 내고 차액인 한 15만 원을 적금이나 펀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순수 보장형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는 전문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만기 환급금에 얽매이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기 환급금이 높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준비할 때는 순수 보장형으로 준비하시면서 보험료 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보장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예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30대, 한 20대 우리 남성, 네. 여성들 하나씩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가 굉장히 요즘 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좀 반드시 새로 나온 네.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고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암 진단비, 소외감, 고해감 진단비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권해드리게 된다면 이거는 뭐 특정 보험사의 보험료는 아니고요. 네. 평균적인 보험료. 네. 보험회사들의 이제 그 여러 가지의 그 값들을 더해서 나눴을 때 나오는 게 한 48,000원 정도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분 예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남성분 예시도 남성도 바로 바로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한 20대 후반 남성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족력이 있으셔서 조금 이렇게 많은 진단비를 했을 경우에 네. 많은 진단비를 했을 경우에 이제 평균적인 보험료가 7만 원대. 그래서 뭐 저렴한 회사는 한 5만 원대 되겠고 많은 회사는 한 9만 원대 되겠죠. 네.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한 7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보험을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기존에 암보험 준비하신 분들은 내가 진단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암보험 준비를 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님 한번 요약을 다시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암보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료에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비갱신형을 좀 권해드리지만 전체적인 것들은 현재 상황의 재무 상황에 맞게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당연히 비교 통해서 하고 이제 아까 상황에 맞게 그리고 순수 보장성으로 그리고 실비보험 다음으로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아까 그 암 발병 순위에서 보셨던 남성, 여성 생식기암에 내가 네. 발생했을 때 진단금이 다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보셔서 암 보험을 이제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더 준비를 꼼꼼히 하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으니까요. 진단금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사마다 장점과 단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준비하시기보다는 꼼꼼히 비교한 다음에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SK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 또 갱신형 보험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현석 전문가님, 갱신형 보험, 비갱신형 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보험에는 네. 크게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이점부터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이 갱신형이고 오른쪽이 비갱신형입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왼쪽의 갱신형은
그 내 보험이 보장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네. 내셔야 하는 보험이지만 오른쪽에 비갱신형을 보시면 네. 그 보험료의 변동 없이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의 변동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쨌든 갱신형 보험이 계속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었을 때는 비갱신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무조건 갱신이 나쁜 게 아니라 갱신형과 비갱신형에는 네. 장단점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갱신형 보험에 비해 엄청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통 보험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네.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오르는 보험료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네.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내시면 보험이 끝날 때까지 같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계획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단 보험료가 갱신형보다 상대적으로 좀 비싸기 때문에 네.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둘 중에 어떤 게 좋고 나쁜지를 떠나서 네. 서로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에 본인에게 장점이 많은 보험을 찾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갱신형 보험이라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른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소 비쌀 수 있지만 보험료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게끔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나에게 장점이 많은 보험을 찾으실 때는 네.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제 성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B라고 이렇게 사람이 두 분이 계시는데 네. A라는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보통 교통비나 핸드폰 요금처럼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들을 한 통장에 몰아두고 네. 남은 돈으로 이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보험은 여태까지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를 잘 하신 분이고요. 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한 통장에서 고정 지출과 생활비까지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네. 그리고 별도로 신용카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결정적으로 이분은 보험을 해지해 본 경험이 엄청 많으신 분인데 그 사회자님 보셨을 때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보험을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습니까? 이 보험 해지 경험도 없으시고 고정비 통장을 사용하는 A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A라는 사람은 보험을 해지해 본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고 네. 이런 분들은 성향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이시겠죠. 네. 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그 상황 자체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보험을 해지해 본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지해 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분들은 보험을 준비하셔도 오랫동안 유지하시기가 사실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사회자님께서 이 두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갱신형은 어느 분께 더 잘 어울릴지. 갱신형은 B 분이 하셔야 될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보통 보험료를 20년 정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B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은 보험료를 저렴하고 좀 크게 보장해주는 갱신형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네. 반면에 나는 좀 안정적이다, 뭐 돈을 안정적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비갱신형을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네. 들어봤는데 네.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본인의 성향에 맞게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고정비 통장을 사용하시거나 보험 해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선택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아까 두 번째는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이별로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사회자님처럼 젊은 20대, 30대 분들은 네. 보험료가 좀 저렴하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내는 좀 비갱신형을 선택하셔서 은퇴하시기 전에 보험료를 이제 끝내시고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갱신형이나 아니면은 뭐 갱신형이랑 비갱신형을 적절히 섞어서 그렇게 네.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이가 있는 분들은 비갱신형 보험과 갱신형 보험을 적절히 섞어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아까 갱신형 보험이 초기에 비해서 많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오르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많이 차이가 날까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안보험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왼쪽 오른쪽 둘 다 보험 기간은 80세로 똑같이 설정을 했을 때 먼저 비갱신형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80세까지 쭉 보장을 받는데 총 보험료는 552만 원입니다. 네. 하지만 갱신형은 80세까지 쭉 보험료를 내셔야 하는데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저렴하지만 갈수록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사용자님? 네. 네.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체크해 보시고 네.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갱신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갱신형을 가입하자니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네. 비갱신형을 가입하자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네. 사실 가입할 엄두가 안 나는데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네.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고민하시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실 때는 갱신의 종류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갱신형 보험이라고 다 똑같은 갱신이 아니고요. 네. 갱신형이라도 갱신 주기를 선택하셔서 이제 장기 갱신형이나 뭐 단기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3년마다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 주기가 짧은 보험인데요. 네. 단기 갱신형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제 고객분들께서도 처음에는 이제 보험료가 폭탄으로 보험료가 이제 저렴하고 보장이 커서 가입하셨다가 네. 나중에는 결국 보험료가 폭탄이 돼서 해지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갱신 주기가 짧은 상품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갱신 주기가 길어서 오랫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장기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갱신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장기 갱신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기 갱신형이 뭘까요, 전문가님? 네, 화면을 보시면 네. 모든 담보가 20년 갱신이라고 써 있죠. 네. 예, 말 그대로 갱신형은 장기 갱신형은 20년, 30년 네.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네. 보장을 받는 것을 장기 갱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단기 갱신형이 뭐 5번, 6번, 7번 이렇게 오를 동안 장기 갱신형을 한 번도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예, 한번 알려드리니까 많이 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특약에는 납입 면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 단기 갱신형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준비를 할 때 단기 갱신형으로 준비할 게 아니라 장기 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납입 면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나 대신 뭐 보험사가 내줘서 납입을 면제시켜줬다는 네. 그런 뜻인데 보험회사가 그냥 면제시켜주진 않고요. 암이나 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처럼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으면 보험료를 그 시점부터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납입 면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납입 면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단기 갱신형을 가진 사람이 납입 면제 되는 거랑 이 장기 갱신형을 가진 사람이 납입 면제 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3년짜리 단기 갱신형을 상품을 가입하고 1년 정도 유지하던 중에 네. 암 진단을 받아서 납입 면제가 됐다고 해도 다음 갱신 시점인 그 2년 뒤에는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는데 네. 장기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가 뭐 20년, 30년이라서 네. 1년 정도 유지하시다가 뭐 암 진단을 받으셨으면 그때 이제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뭐 다른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면 남은 19년, 29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쭉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갱신형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기 갱신형으로 준비하면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하게 됐으면은 납입 면제 기능도 누릴 수 있으면서 보험료에 있어서도 큰 변동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서로의 장단점이었습니다. 무조건 뭐 갱신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뭐 본인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뭐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갱신형 보험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성향이라든가 나이에 맞게끔 준비 잘 하셔야 되니까요.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내가 갱신형이 잘 맞을지 비갱신형이 잘 맞을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무해지 보험. 자, 김도균 전문가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무해지 보험이란 가입 기간 내에 네. 보험을 해지하게 되었을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환급금이 없다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무해지 보험에도 환급금이 0%인 무해지 상품이 있고요. 적게는 10%, 많게는 50% 정도의 해지 환급금이 형성되는 저해지 보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이시는 것과 같이 표준형 보험의 환급금은 기존 납입 기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하게 되셨을 경우에도 기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건데요. 네. 보이시는 노란색 선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셨을 경우에는 전혀 해지 환급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당연히 가입 기간 내에 해지했을 경우 돌려주는 환급금이 너무 적기에 일반적인 환급형 보험에 비해서 월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무해지 보험의 메리트인데요. 네. 최근 몇 년 내 트렌드인 가성비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알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가성비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무해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입 기간 내에 해지했을 때 돌려주는 환급금은 적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가성비 많이들 말을 하는데 가성비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무해지 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서 이 무해지 보험이 중단된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무해지 보험이 왜 없어지고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살펴서 네. 보험회사, 소비자 각각의 입장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 소비자분들의 보험 해지가 빈번하기 때문에 무해지 보험을 통해 어쩌면 보험회사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네. 하지만 예상한 것보다 무해지 보험의 해지율이 아마 낮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회사 역시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기에 네. 낮은 무해지 보험의 해지율이 네. 영업적인 이익 측면에서 네.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네. 무해지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큰 손해를 입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네. 금융당국의 말처럼 소비자를 위한 하나의 방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해지 보험의 판매 중단을 통해 무해지, 저해지 상품의 환급금으로 인한 민원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네. 더 저렴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 역시 제한되며 음. 시장의 다양성과 자율성 또한 네. 훼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해지를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보험사 쪽에서 손해를 입어서 중단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절대로 해지를 않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 무해지 보험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무해지 보험을 이길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금융상품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네. 장단점뿐만 아니라. 네. 장단점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무해지 보험의 환급형 보험을 비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같은 보장을 설계했을 때 왼쪽에 보이는 장표는 기본 환급형 보험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장표는 30% 환급 저해지 보험이고요. 네.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다음으로 지금 보시는 보험은 무해지 보험입니다. 모두 다 같은 보험이지만 각각 16만 원대, 11만 원대, 8만 원대로 보험료에서 네. 크게는 약 50%가량 차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같은 보장인데 기본으로 설정을 하느냐, 저해지로 설정을 하느냐, 무해지로 설정을 하느냐 약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개개인의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환급형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왜 굳이 비싼 환급형을 선택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들 보험 가지고 있으시거나 보험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왜 보험이 꼭 필요한가? 아마 다들 생각하시기에 혹시 모를 질병과 사고에 대비해서 네. 가입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 3사람 중에서 암에 걸리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암보험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여기서 환급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그 3명 중에 한 명이 아닌 다른 2명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즉, 내가 암에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 암에 안 걸리더라도 혹은 암에 걸리더라도 나의 돈이 현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보험이 바로 환급형 보험입니다. 보험은 당연히 필요한 금융상품이고 위험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혹여나 또 다른 상황을 대비해서 선택하는 게 바로 환급형 보험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무해지 보험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해지 보험만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짚어주셨으니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잠깐 어린이 보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무해지 보험이 어린이 보험이라고 들었는데 이 성인들도 무해지 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험의 가입 대상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만 30세 기준의 소비자분들을 말합니다. 네. 완전 어린아이들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 30세 이하의 성인들이 가성비 있는 보험을 추구하신다면 네.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보장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만 30세가 넘는 성인들을 위해서도 역시 무해지 혹은 저해지 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설계하시는 것이 좋겠죠. 또한 보험이라는 상품은 당연히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알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만약 이런 상황들이 걱정된다면 만기환급형과 무해지 보험을 조립해서 설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눠봤는데요. 어린 사람들만 가입 가능한 게 아니라 30세 이하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무해지 보험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자, 조석훈 전문가님과 함께 보험 전망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전문가 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석훈 전문가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제 30대 남성분의 이제 그 실제 우리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보험 상담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굉장히 보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 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나도 이 정도가 되는 건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씩 그냥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가입하고 전화 오면 가입하고 네. 뭐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의 많은 보험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네. 역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자료부터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시청자라기보다는 이제 저희의 이제 현장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험이 몇 개입니까? 10개가 넘죠. 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냥 합친 보험료만 보세요. 오른쪽에 이제 합친 보험료 보시면 네. 거의 47만, 50만 원 가까이 되죠. 와. 50만 원 가까이 돼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세액공제, 예전에는 이제 소득공제였죠. 2011년도에 가입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소득공제라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연봉에 따라서 사업소득에 따라서 뭐 11%, 뭐 17%, 20 몇 프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액공제여서 납입하는 금액의 17.6%만 이제 돌려받는 저축보험부터 그리고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그리고 네. 이제 기본적으로 40만 원씩 있으면 종신보험은 누구나 하나씩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 하나씩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사에 들어가신 지인이 와서 또 이렇게 종신보험 하나 가입을 해주고 네. 또 이제 암보험 이렇게 지금 10,000원짜리 가입하신 분들 이제 이렇게 10,000원짜리 있는데 10,000원짜리 이제 아마 홈쇼핑이라든가 또 네. 인터넷인가 이렇게 해서 또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니까 운전자 보험 그리고 이제 또 치아 쪽에서 고민이 많아서 치아 보험까지 이렇게 굉장히 하나하나 가입하다 보니까 이제 47만 원 정도의 이제 보험료를 네. 납입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인도 몰랐어요. 이제 본인도 몰랐다가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얘기 나눠서 이제 전체적인 보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네. 이제 기본 계약들이 있습니다. 기본 계약들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한 4억 5천 정도 네. 이게 이제 보험사 손해보험사마다 기본 계약들을 합치니까 이제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하고 이제 몇몇 이제 질병 사망 관련된 부분을 합치니까 한 2억 정도. 그리고 상해 사망 1억.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암 보장이 굉장히 컸어요. 네. 여러 가지 암보험이 거의 종신보험 안에도 들어있고 통합보험 안에 들어있고 암보험도 한 3-4개고 하니까 합쳐보니까 2억 9천인데 너무나 뭐 조금 많은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남성이다 보니까 근데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20%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또 이렇게 갑상선암, 암보험은 뭐 넘쳐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거고 네. 예, 방사선 이런 거 있었고 근데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표적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이 뇌동맥류라는 질병으로 해서 뇌 그 혈관 안에 코일을 삽입하는 그런 수술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전혀 없었습니다. 협심증 없었죠. 뭐 부정맥 없었죠. 이런 것들 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질병들에 대해서만 좀 발생 확률이 낮은 그런 뇌 심장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오른쪽도 역시 이제 기초적인 기본적인 수술비들은 있었으나 뇌혈관 허혈성 심장수 스텐트 삽입 수술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치마 관련된 거 없었고 치아 관련된 거 그리고 운전자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있어서 X자를 좀 없애고요. 좀 과도한 것을 좀 줄여드리고 채워드리고 없는 것을 채워드리는 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이제 조금 큰 틀에서 이제 살펴를 보려고 하니까 노후 대비가 좀 이제 준비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후 대비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단순히 보험만 더 큰 보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노후 대비 그리고 필요한 보험들에 대한 유지 네. 그리고 젊으신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0대 이하 분들이 불필요하게 조금 갱신형 보험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 정리하고 운전자 보험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추가적인 보장들이 좀 한도가 커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비용, 벌금적인 것들이 한도가 커졌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한도가 커졌습니다. 몇천 원이면 되는 거고 치아 보험은 지금 이거 전문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보험 그리고 특약 관련된 부분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뭐
우리가 저축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하는 저축보험들은 좀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보험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모든 것의 전부의 답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감액 완납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실손 의료비를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 분산되어 있던 것도 우리가 사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 어느 농장 가서 양말을 찾아야 되고 또 다른 농장 가서 무슨 와이셔츠를 찾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한 군데에 모아놓는 것처럼 통합보험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되게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치아보험은 사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치아보험은 사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말이 많은데 네. 사실 치아보험이 내가 치료받은 치아의 비용 관련돼서 전체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크라운 치료라든가 뭐 틀니, 브릿지 이런 것들이 요즘은 치과마다 비용도 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집이 있어도 똑같은 스테이크 가격이 아니잖아요. 네, 어디서 그렇죠. 먹느냐, 네. 어느 브랜드에서 다르죠. 먹느냐 다른 것처럼 치아 치료도 치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치아 보험이 전체를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만 유지하면서 치과 비용이 한 몇백 나왔으면 그거에 한 70%,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치아 보험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 정도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X자가 많았죠? X자가 많았던 것들을 네. 조금 이렇게 빈틈없이 바꿔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대 남성이 아직 치매 보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제가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치매 보험은 아직 30대 남성에게는 전혀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은 아직 추후의 문제고 현재로서는 좀 보완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경증이 이제 미리미리 진단을 받기 때문에 경증 관련된 3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해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한 47만 원 정도 냈던 것들을 34만 원 정도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가 되겠죠. 근데 보험을 해지한다는 것은 반드시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네. 우리가 전체 생각했을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네. 그리고 어떤 내가 주식 종목이라든가 코인 종목을 사게 되면은 사랑에 빠져버려요. 얘가 떨어져도 팔질 못해요. 왜냐면 올라갈 수 있던 미담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러다 언제 알게 되냐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아니면 상장 폐지될 때 그때 알게 되거든요. 네. 보험도 만약에 내가 잘못된 보험을 그대로 유지해버린다는 것은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하고 앞으로를 더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12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지만 이것을 20년을 곱하게 되면은 3천만 원 가까운 돈입니다. 이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더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이 만들어졌다. 리모델링이 꼭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